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의 응용 중에서 실제 세상에서 보는 저 리얼리스틱한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인 스트럭처를 봤고 또 지만 이펙트에 대해서 봤고 이번에는 지난 시간 끝부분에 이제는 프로톤의 스핀 혹은 뉴클리어스의 스핀 때문에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에서 생기는 그 다이폴이죠.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의 스핀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다이폴 원자 핵이 만드는 마그네틱 다이폴에 대해서 그 전자의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작용하는 우리 그거를 이제 그 상호작용을 우리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쓰면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를 보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마그네틱 필드를 썼고 그에서 생기는 하이퍼파인 퍼터베이션은 E over 2me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지만 이펙트를 봤을 때 나오는 형태랑 똑같은데 다만 이 자기장의 소스가 뭐냐면 원자 핵에 나오는 CE E squared GN 4pi 4mn me mu0 4pi I는 뉴클리어스 혹은 프로톤의 스핀 I 3승의 필드니까 그 다음에 포인트 다이폴에서 다이버전스 B가 0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이상하게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GN은 뉴클리어스의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셔예요. 전자의 경우에는 E 근처라고 했지만 이거는 양성자냐 중성자냐 혹은 여러 다양한 뉴클리어스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는데 양성자인 경우에는 한 5.5, 5.6 그 정도 크기를 가져요. 중성자 또 가지고 있죠.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데 어떻게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 안 썼잖아. 여기다가 L 플러스 2S 다음 같이 돼. 그래서 우리 먼저 이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에너지 커렉션을 계산하기 전에 대략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봐야죠. 그렇죠?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봐야 되는데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보려면 처음에 C E squared 뮤제로잖아. 뮤제로는 이거는 뮤제로 곱하기 엡실론 제로가 이게 엡실론 제로 C 제곱분의 1이니까. 그죠? 뮤제로 곱하기 엡실론 제로가 C 제곱분의 1이니까. 뮤제로 대신 저걸 집어넣으면 4파이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H 바 C로 나눴다가 H 바 C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 H 바 C GN
4배 mn me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나오는 c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서 뉴클리어 스핀도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h바. 여기서도 h바. 그러니까 대략 h바의 제곱. 그 다음에 남아있는 r에 대한 의존성은 이게 위에 r제곱이 있고 밑에 r에 5승이니까 r 3승분의 1이죠. 여긴 델타 함수가 있지만 요거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니까 델타 함수는 역시 r의 3승분의 1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r의 3승은 전형적으로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A0,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경우에는 A0의 3승, G의 3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요게 알파니까 대략 C의 4승 알파 그 다음에 A0도 우리 고쳐볼까? A0가 H바 오버 MC 알파니까 여기다가 이게 H바 3승이니까 H바 3승 A0 3승이 MC 알파의 3승이죠. 요거를 집어넣으면 C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 4배 mn me c제곱이 있고 c가 있으니까 c분의 1 gn 그 다음에 A0의 3승이니까 M 3승 C 3승 알파의 3승 그러니까 이거는 C 알파의 4승 gn 그 다음에 요거는 ME가 하나 없어지니까 ME의 제곱인데 MEC 제곱으로 쓰면 C 제곱이 알파 다니까 MN분의 ME 대략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MC 제곱 C 알파의 4승 요게 대략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2분의 1 M 수소 원자의 R분의 1 포텐셜이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MC 제곱 C 알파의 제곱 N 제곱분의 1이었죠.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걸 곱한 게 대략 2N 제로에다가 요거 더함 요 크기가 G는 대략 오더 1이고 요 크기가 대략 스핀 오빗 인터랙션 혹은 파인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크기 정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거에 비해서 요만큼 요건 전자 요거는 하이드로젠 애텀인 경우에는 양성자 대략 한 2000분의 1 그러니까 한 2000분의 1 요 전자와 뉴클리언 혹은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의 레이쇼만큼 서프레스 돼요. 한 2000분의 1 정도 서프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럭처, 파인 스트럭처보다 훨씬 더 작아서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래서 크기는 이제 다음 걸 잘 알았고.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복잡하고 우리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L이 제로인 스테이트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여기서 요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그러면은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는에 대한 해밀토니안은 C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4파이 U 대신에 엡실론 0 C제곱을 쓰면 엡실론 0 GN 4파인데 앞에 여기 2가 있으니까 앞에 여기 4를 2로 바꾸면 2배 mn me c 제곱 여기서 뒤에 조금 없으면 되죠. 또 다시 써야 되네. 분의 4파이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다가 파이 3승분의 요거니까 그렇지. 이거에다가 에다가 2는 아까 끄집어냈고 R 다 써야지. not S not S 플러스 3분의 8파이 I not S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우리가 L이 제로인 경우에는 에너지 스플리팅은 psi n00 L이 제로니까 요거에다가 요 뒤에 있는 요양 요걸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L이 제로인 경우는 요게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해요. 이게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니까 요 중에서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우리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간단히 하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요양을 한번 봅시다. 요양을 적분을 하는데 R에 대한 적분은 나중에 하고 먼저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적분을 해보면 R 닷 S R 닷 R 그냥 쓰면 그러니까 이걸 다 쓰면 요거는 X, SX, SY, SY, Z, SZ 이렇게 쓸 수 있죠. R 닷 I는 여기 SX, SY, SZ 대신에 IX, IX, Y, IZ를 써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그래서 우리 이걸 계산을 하면 SX, SY, SZ랑 IX, IY, IZ는 스페이스의 인디펜던트한 양이니까 앵귤러 인테그랄은 들어오지 않고 앵귤러 인테그랄은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데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 하는 가능성은 X제곱, XY, XZ
다시 말하면 x, y, z의 2차식 또는 2차 가능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x, y, y, z 두 개가 각각 다른 거에 대한 두 개의 프로덕트입니다. 이건 전부 0이죠. 왜 0이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페리컬리 시메트릭 하면 패러티 인베리언트 하니까 요 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이게 r x 여기서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어도 적분이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계산해도 돼요. x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x를 r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r 사인 테타 사인 파이로 집어넣고 적분을 하면 다음 같은 텀들은 전부 다 0이죠. 자, 남는 거는 같은 거 x제곱, y제곱, z제곱에 대한 적분만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적분을 하니까 x제곱에 대한 적분, y제곱에 대한 적분, z제곱에 대한 적분은 전부 다 같을 거라 이거예요. 사실 그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앵귤러 파트만 보면 우리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스페리컬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같죠. 이게 같으면 세 개를 더한 거를 3분의 1로 나눠도 같죠. 요게 r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계산을 하면 요건 (3분의 r제곱) 이게 요거는 세타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이게 적분한 4파이죠. 4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우선 요게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는 여기 앞에 3이 있으니까 3이 없어지면 뒤에 있는 거랑 캔슬이 되죠. 그래서 L equal 0 스테이트에서는 이거에 의한 기여가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남는 건 저 델타 펑션 파트만 남아있죠. 그래서 보면 남는 게 뭐만 남냐면 D3승 R psi N00 이거는 적분을 하면 이게 y00가 있으니까 y00는 4파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1이니까 제곱을 하면 앵귤러 인테그랄은 4파이분의 1.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전부 다 집어넣으면 그렇지. 쓰면 되죠. yn00는 y가 아니라 psi n00는 rn0 y00니까 스퀘어 루트 4파이 rn0니까 우리 이거를 집어넣으면 r이 제로인 점. 요거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4파이분의 1. 요 적분을 하면
R에 N 제로. R이 제로인 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는 웨이브 펑션이 전자의 웨이브 펑션이 원점에서의 컨트리뷰션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웨이브 펑션이 뉴클리어스랑 오버랩이 되는 곳에서만, 소위 포인트 인터랙션이죠. 델타 펑션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Rn 요거가 얼마냐 하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찾아보면 2배의 C n A0 2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4파의 제곱이니까 1/파이 n의 제곱이니까 n의 3승 나머지 C 오버 A 제로인데 A 제로가 아까 우리 쓴 것처럼 A 제로가 얼마였어? A 제로가 H 바 MC 알파니까 C에다가 A 제로의 역수 MC 알파 3승 이거에 A0에 이거의 제곱을 써야 되니까 4배에 3승을 써야 되죠. A0분의 C의 3승이니까 A0분의 C의 3승이면 C 요거의 3승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C 알파 MEC H 바의 3승이죠. 그래서 우리 C를 다 우리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고 싶으니까 C를 1로 놓으면 N이 1 그러니까 하이드로진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이 경우 한번 크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앞에 걸 다 써야죠. C가 1이니까 E 스퀘어드 오버 4파의 엡실론 0 G 프로톤에 2배의 M 프로톤 ME C 제곱 그 다음에 남은 게 3분의 8파이 I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1/파이 n이 1이니까 n이 1, 그 다음에 요걸 쓰면 되죠. me 알파 c h 바이 3승. 여기다가 요거를 요거에다 h 바 c로 나눈 게 알파니까 요게 h 바 c 알파죠. h 바 c 알파.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여기 앞에 2가 있고 3분의 8파이가 있으니까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알파가 앞에 있고 뒤에 알파가 3승 있으니까 알파의 4승. 그 다음에 m의 3승인데
분모에 m이 있으니까 m이 스퀘어인데 그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면 mp. 나머지 하나 남은 거를 있고 C3승인데 C3승, C4승, C제곱, C제곱 M2 C제곱 GP H바의 3승인데 여기 앞에 H바가 있으니까 H바 스퀘어분의 I다 됐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양을 끄집어냈죠. 그러고 났더니 I.S 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스핀 오빗 커플링에서 L.S 커플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했냐?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정한 게 아니라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면 이게 다이어고널라이즈 된 베이시스를 고를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뉴클리어 프로톤의 스핀과 전자의 스핀을 더한 토탈 스핀을 정의를 하면 토탈 스핀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다이어고널라이즈 돼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토탈 스핀. 이번엔 토탈 스핀은 뭐냐면 전자와 프로톤의 스핀이죠. 전자와 프로톤의 스핀을 우리 쓰면 토탈 스핀 뭘로 쓸까? 이제 알파벳이 뭐죠? F, I, S로 쓰면 되죠. 둘 다 2분의 1이죠. 사실은 스핀 2분의 1인 앵귤러 모멘텀을 두 개를 더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S.I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 H바 스퀘어 1/2 F제곱 빼기 S제곱 마이너스 I제곱의 2분의 1이니까 F제곱은 F의 퀀텀 넘버를 F라고 쓰면 F 플러스 1 마이너스 S 플러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죠. 요 값은 F가 2분의 1이랑 2분의 1을 더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뭐가 되죠? 1 아니면 0이죠. 그죠? 스핀 트리플렛 아니면 스핀 싱글렛이죠. F가 1이면 이게 얼마야? F가 1이면 우리 이거는 다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1이면 2에서 2분의 3을 뺀 거. 2에서 2분의 3을 빼면 2분의 1, 4분의 1이죠. F가 제로면 마이너스 4분의 3.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 스플리팅은 하이드로전 때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하이퍼파인 스트럭처 이걸 보면 3분의 4 파이 알파 4승 GP ME 스퀘어 ME C 스퀘어드 ME MP 다음 거 주죠. 여기다가 알파가 137분의 1 G가 대략 5.56 전자가 0.5 MeV 요게 대략 한 1840분의 1 이걸 집어넣으면 요거에 해당되는 요거를 HNu로 쓰면 요 사이에서 나오는 만약에 요 사이 차이에서 포톤이 나오거나 들어온다고 하면 포톤의 프리퀀시가 14.2 MHz
파장으로는 우리가 소위 전체 우주에서 저 지구 은하계 멀리 떨어지는 은하계에 있어도 과연 어떤 엘리먼트가 존재하는가?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다. 수소가 많다는 건 보는 거는 뭐냐면 요걸 측정해요. 이 소위 21cm 웨이브를 소위 하이퍼파인 스트럭처에서 나오는 요 스플리팅에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를 관측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21cm 웨이브. 자, 이 이외에 이제 뭐 리듀스 매스에 대한 효과 이런 거 있지만 그건 워낙 또 이거에 대해서도 서블리딩 이펙트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굳이 강의에 실어서 책에는 있지만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리얼 하이드로젠 애텀밖에 없냐? 사실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쓰면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 레벨의 스플리팅, 소위 에너지 스펙트럼, 우리 그걸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에너지 레벨 사이에 어떤 트랜지션이 가능한가를 보는 스펙트로스코피를 보는데, 이 스펙트로스코피를 본다는 것은 그 하이드로젠 애텀뿐만 아니라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불쾌해지죠. 왜 불쾌해지냐면 전자들이 너무 많아. 수소 원자나 수소 원자 같은, 다시 말하면 바깥에 전자를 다 떼내서 항상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전자와 핵과의 전기적인 상호작용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파인 스트럭처나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를 보면 되는데, 전자가 예를 들어서 힐륨 같은 것만 해도 이제 전자가 2개 있죠. 전자가 2개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쿨럼 인터랙션만 보더라도 쿨럼 인터랙션은 서로 한 쌍씩 일어나는 걸 봐야 되니까 전자가 각각 핵이랑 상호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끼리의 또 서로 밀어내는 힘을 보는 쿨럼 포텐셜.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힐륨 원자까지만 해도 전자가 2개인데 뭐 산소 뭐 점점 주기율표의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깥에 있는 전자들은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그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거를 가기 전에 우리 자연계에는 뭐냐면 이런 전자가 1개 있고 2개 있을 때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쿨럼 포텐셜이 서로 좀 더 많아지는 거 이외에는,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큰 거 이외에는 뭐 다른 복잡한 게 없지 않느냐 하면, 자연계는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 자연계에서 똑같은 입자가 여러 개 있으면 똑같은 입자, 그게 그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따라서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나타나는 전체 웨이브 펑션의 성질은 아주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 성질, 다시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흔히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을 때 이 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걸 보고, 그거를 근거를 두고 전자가 일단 2개 있는 경우, 힐륨 애텀인 경우,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거는 화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적어도 2개까지 우리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물론 꼭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양자역학적으로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고전역학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달라지는가 하는 거를 보자 이거예요. 물론 고전역학적으로도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당구공을 빨간 거 하얀 거 튕기면은 이쪽 게 하얀 거면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둘 다 흰 공을 치면. 근데 부딪히는 데를 이렇게 종이로 가려놨어.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튕겨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은 처음에 여기서 나온 게 온 건지 여기서 나온 게 온 건지 모르죠. 그러다 어떻게 하죠? 우리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올 가능성, 여기서 나온 게 올 가능성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양자역학적으로는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두 가능성을 더해야 되죠. 두 가능성을 더하는데 앞에 고전적으로는 이게 이쪽으로 올 가능성, 이게 프로바빌리티를 합한 거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앰플리튜드를 합해요. 이게 이쪽으로 갈 앰플리튜드, 이게 이쪽으로 갈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나중에 두 개를 더한다는, 이제 두 가능성을 더한다는 거는 우리는 앰플리튜드의 합을 더해서 절대값의 제곱을 하죠.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확률을 합하고 양자역학적으로는 앰플리튜드를 합해요. 앰플리튜드를 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반드시 인터피어런스 텀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고전적으로 아까 이렇게 가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역시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으면 이 문제가 있지만 사실 고전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안에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얀 당구공 한쪽에 점 하나를 찍어 놓고 이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점의 질량이 아주 작으면 이 운동을 충돌을 하고 이런 데는 아무 영향을 거의 끼치는 게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우.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원자 수준으로 가고 점점 작으면 거기다 칠할 잉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를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먼저 우리가 당연히 어떤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n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요. n개의 입자가 전부 같은 경우, 아이덴티컬 서로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당연히 해밀토니언을 써야죠. 그렇죠? 해밀토니언을 어떻게 쓰냐? 우선 아이덴티컬 파티클 전에 우선 입자가 그냥 여러 개 있는 경우.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는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구별할 수 있는 입자가 있는 경우.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여태까지는 입자 하나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했었죠. 여러 개 있으면 역시 그 웨이브 펑션을 입자 하나의 변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n개 입자의 변수에 의존하는 웨이브 펑션을 잡으면 돼요. 우리 다 쓰기 귀찮으니까 1차원이라고 생각해보면 n 파티클인 경우에는 x1, xn개가 의존하고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웨이브 펑션을 보면 되는 거죠. 이 웨이브 펑션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냐를 보면 되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냐면 x1은 x1과 x1 플러스 dx1 사이, x2는 x2와 dx2 사이, n번째 입자는 xn과 xn 플러스 dxn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density죠. 거기다 요 길이를 곱하면 그 probability가 되고 거기다가 적분을 하면
probability니까 반드시 1이 돼야 되죠. 그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입자 하나를 기술하는 변수 하나 혹은 뭐 3차원이라면 R 벡터 그거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 물리적으로 해석했다면 n개가 있다면 그거를 n개로 확장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역시 ddt psi x1부터 xn까지는 h 해밀토니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고 다만 해밀토니안이 입자 n개에 대한 해밀토니안으로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해밀토니안은 입자가 전부 다 달라서 질량도 다르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각각의 질량을 mi라고 하면 squared. 그 다음에 인터랙션. 이거는 뭐 입자가 2개 혹은 3개, n개가 동시에 인터랙션 할 수도 있고 그냥 2개끼리 인터랙션 한 것끼리의 합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해밀토니안을 쓸 수 있죠.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나타나는 게 오퍼레이터니까 우리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모멘텀 PI를 모멘텀 오퍼레이터 다시 말하면 미분을 하는 걸로 쓰는 거죠. 쓰면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1 over 2m1 d 스퀘어드 dx1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다 구별할 수 이게 입자가 구별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입자의 코디네이트 x1과 모멘텀 오퍼레이터 혹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이런 거를 우리 볼 수 있기 때문에 x1을 x2로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서로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개 있었을 때는 x와 p의 소위 커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입자 하나가 있을 때 썼지만 이젠 그러면 i번째랑 j번째 파티클의 모멘텀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쓰면 i와 j가 같을 때만 커뮤트하지 않는 다르면 인디펜던트한 양이니까 커뮤트하죠.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이렇게 주면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저희 distinguishable 시스템에서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커뮤테이션을 이렇게 정하는 순간 이 시스템의 퀀텀 메커니컬 프로퍼티는 전부 결정이 돼요. 물론 그거의 아이겐 포텐셜에 따라서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펑션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는 둘째치고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과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주면 그 시스템은 결정이 된다. 퀀텀 메커니컬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를 했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n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답답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한 개 다음에 그다음 많은 게 2개죠. 3개는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우리 1개, 2개, n개 이렇게 보는 거죠. 1개는 우리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many particle 시스템 중에서 제일 간단한 2 particle 시스템을 봅시다.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양자역학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고전적으로도 2 particle 시스템을 볼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두 개의 입자를 뭐 R1, R2 운동량을 P1, P2라고 하면 입자가 두 개 있는 경우 우리가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 우리 알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물론 먼저 해밀토니안은 아직까지는 계속 구별할 수 있는 입자예요. 질량이 다른 거. 3차원인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Center of mass coordinates. Center of mass coordinates을 어떻게 쓰죠? 먼저 definition이 Center of mass coordinates은 M1, R1, M2, R2. large M은 total mass고. 이때 Center of mass momentum은 두 개 더한 거죠. 그때 우리 relative coordinate은 다음 같이 쓰고 relative momentum은 relative momentum은 어떻게 쓰나? relative momentum은 어떻게 쓰냐 하면 relative momentum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냐면 1/m 우리 다 이게 고전역학 시간에 한 건데 M2 P1 M1 P2 다음 같이 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두 개의 데피니션을 보면 P1은 P 플러스 P2는 마이너스 P 다음 것이 있죠. 처음에 P가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헷갈리지만 뭐냐면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센터 오브 매스 모멘트,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으로 가면 센터 오브 매스 모멘텀으로 가서 캐피털 P가 0으로 가는 프레임에서는 그다음 렐러티브 모멘텀이 하나는 P, P1은 P, P2는 마이너스 P가 되도록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 랩 프레임으로 옮기면 요만큼씩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것이 쓸 수 있어요. 이건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흔히 했던 원래 처음에 요거로 시작하지만 요거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렐러티브 모멘텀까지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고전역학적인 얘기고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 고전역학에서는 R과 P가 서로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센터 오브 매스 모멘텀, 렐러티브 코디네이트, 렐러티브 모멘텀으로 써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더라?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집어넣으면 돼요. P1 대신에 이거, P2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우리 옛날부터 다 했던 그 결과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이게 reduced mass의 역수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reduced mass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면 적어도 운동 에너지는 센터 오브 매스 파트랑 렐러티브 파트가 서로 분리가 되고, 만약에 포텐셜이 일반적인 경우엔 그렇지 않지만 이게 포텐셜이 R1과 R2의 디퍼런스에만 의존하면 이 포텐셜은 R1-R2에만 의존하면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만의 함수예요. 그러면 전체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마치 질량 뮤를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 V를 가지고 있는 원 파티클 프로블럼처럼 쓸 수 있죠.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로 가면 앞에 있는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0으로 놓고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 대한 다이내믹스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죠. 특히 센트럴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래서 이 투 파티클 프로블럼을 효과적으로 원 파티클 프로블럼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문제를 푸는 거죠. 그건 이제 고전역학적으로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떠냐? 양자역학적으로는 여기서 P1과 P2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쓰고,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쓴 다음에 여기서도 아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써도 이거는 전부 다 성립을 하고, 여기서도 그러면 이거를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쓰면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있죠. 뭐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봐야 돼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도 우리가 그러면은 R1, P1과 R2, P2가 만족하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할 거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제대로 된 퀀텀 미케니컬 시스템을 다룰 수 없죠. 그래서 먼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럼 우리 P, I, RJ 이거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센터 이거는 PI가 뭐야? 물론 각각은 아까 말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그럼 이거는 P1I, P2I, I 번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게 RJ는 1/M, M1, R1J, R2J. 이거는 원만 제로가 아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가지고 2는 커뮤트하니까 요거는 따로따로 쓸 수 있죠. P1I, M1, R1J, M2, P2I, R2J. 요게 마이너스 IH 바 델타 IJ. 요것도 마이너스 IH 바 델타 IJ죠. IJ는 XYZ 컴포넌트예요. 이걸 보면 마이너스 IH 바 M분의 M1 플러스 M2 델타 IJ. 이게 1이죠.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 모멘텀과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는 역시 퀀타이즈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딴 것도 봐야죠. 딴 게 뭐냐면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보면 똑같이 하면 되지 뭐. PI, RJ. PI? 요거 쓰면 되죠. 1/m, M2, P1I, M1, P2I, RJ. RJ가 어디 있어? RJ는 R1-R2. R1I, R2, RJ. 이거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1/m, 요거는 요거만이니까 M2, P1I, R1J, 마이너스 M1, P2I, R2, P2J, P2I, J. 다음 것이 주어지고 1/m M2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IH 바 델타 IJ 하면서 내가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PI가 large M네 오고 그 다음에 R은 R1 마이너스 R2 맞지?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IH 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네. IH 바 델타 IJ M2 마이너스 뭘 잘못 쓴 것 같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어떻게 되나. M1이 이게 주어지고 M2 마이너스 M1 요거 하면은 플러스죠, 요게. 쏘리. 자.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IH 바 델타 IJ를 끄집어내면 M1 플러스 M2니까 다음과 같이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랑 렐러티브 모멘텀도 역시 카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한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쓴 시스템으로 역시 양자역학적으로도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그러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다시 말하면 저거에서 타임 디펜던트 우리가 흔히 하듯이 타임 디펜던트 파트를 끄집어내고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해서 타임 인디펜던트한 파트만 끄집어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우리가 그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P squared over 2mu 2m 일반적으로 이거는 R과 이게 주어지고 psi RR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E는 토탈 에너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 요게 센트럴 매스 코오디네이션이 아니라 렐러티브 코오디네이션만 의존하면, 센트럴 매스 코오디네이션에 의존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익스터널 포텐셜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주어지진 않죠. 그래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음, 뭐 센트럴 포텐셜도 다음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센트럴 포텐셜은 요거의 절대값의 크기에만 의존하는 경우니까. 다음 같은 경우는 요게 R만의 함수예요. 그럼 위에 있는 게 R과 라지 R이 커플이 되는 게 없이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의 모멘텀과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만의 함수 센트럴 매스 코오디네이트의 모멘텀으로 분리가 되니까 이 경우는 솔루션을 R만에 의존하는 거 캐피털 R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만 의존하는 걸로 두 개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separation of variable을 쓰면 센트럴 매스 이거에만 의존하는 거는 이거가 오른쪽에 그냥 UP에만 비례하는 양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건 두 번 미분하면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2n분의 마이너스 2n분의 이걸 두 번 2n분의 p 스퀘어를 하면 두 번 미분하면 카이네틱 에너지 텀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에 대한 원 파티클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에다가 평행 이동한 거예요. 플레인 웨이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시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쓰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게 만족하는 식은 여기서 P는 이제 넘버죠. 여기 나오는 이 넘버로 원 파티클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 경우는 가장 쉽게 보는 거는 센트럴 매스 코오디네이트로 가면 이게 0이죠. 센트럴 매스 코오디네이트에 가서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에 대한 원 파티클 이퀘이션을 푼 다음에 다시 센트럴 매스 모멘텀이 어떤 값을 갖는 곳으로 다시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펙티블리 우리가 센트럴 매스 코오디네이트에 대한 거는 다음과 같이 페이스 팩터로 그다음에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원 파티클 꼭 원 파티클이면 코오디네이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에 대한 마치 원 파티클 이퀘이션처럼 우리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distinguishable case라고 하고 이제 그럼 identical particle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해밀토니안이 P1 squared over 2m 먼저 1차원만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3차원으로 영역해 주시죠. x1, x2.
다음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두 개가 아이덴티컬 파티니까 질량이 같아요. M으로 났고 두 개 구별할 수 없는데 P1, P2 제곱이라고 하면 구별할 수 없지만 요걸 1, 요걸 2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포텐셜을 다음 같이 썼어요. 그러면 편의상 우리 요거는 스핀의 인디펜던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뭐 포텐셜 웰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란 건 우리 도대체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우리가 두 개를 전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구별할 수 없다는 걸 수식으로 어떻게 쓰는데? 내가 이걸 1이라고 이걸 내가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했어. 내가 이걸 2라고 하고 이걸 1이라고 해도 시스템에 아무 변화가 없어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입자 두 개를 이렇게 바꿔놔도 이 시스템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건 물론 N 파티클인 경우에는 다르지만 두 개의 입자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입자를 서로 바꾸는 오퍼레이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기 전에 아이덴티컬하다고 하면 이걸 H1, 2라고 하면 1, 2를 바꿨어도 똑같아야 되죠. 해밀토니안이. 그래야지 구별할 수 없죠. 이거 두 개는 당연히 1, 2를 바꾸면 똑같죠? 이거는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개를 바꾼 예를 들어서 psi x1, x2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쓸까? p 1, 2 1, 2를 바꾸는 오퍼레이터로 갖고 뭐 P21이랑 똑같죠, 이거. 다음 같은 오퍼레이터 취하면 당연히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면 H 1, 2, U 두 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혹시 스핀이 있다고 하면 에너지 말고 다른 모든 다른 퀀텀 넘버를 시그마라고 쓰면 스핀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이외의 다른 모든 퀀텀 넘버를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하면 1, 2라고 하면 위에 있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다음 같은 걸 만족해야 되죠. 근데 우리 2, 1을 바꾼 것도 똑같아야 되니까 위에 있는 이게 만족하면 당연히 1, 2를 바꾼 이것도 성립해야죠. 근데 이거는 H21이 H12랑 같으니까 H12 U2 시그마 2 시그마 1 2, 1이랑 같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P1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 이렇게 쓰면 U, 2, 시그마 1, 시그마 2 1, 2는 U2, 시그마 2, 시그마 1, 2, 1이죠.
그러면 요 식은, 밑에 있는 식은 H1, 2 요게 뭐냐면 P1, 2 뭐야?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2, 1, 2랑 같죠? 여기 있는 요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썼, 왼쪽은 다 썼어. 이제 오른쪽 걸 보면 요게 2인데 시그마 2, 시그마 1은 요거는 P1, 2 U2 시그마 1, 시그마 2, 1, 2랑 같죠. 요게 밑에 있는 거의 데피니션이니까. 근데 요거는 H12 혹은 H21이랑 같으니까 요게 뭐냐면 요게 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P12 H 이건 뭐야? H 1, 2랑 같죠. 게다가 별짓을 다 했지만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보면 H 1, 2 P 1, 2 빼기 P 1, 2 H 1, 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그냥 봤던 해밀토니안이죠. 근데 시스템에서 에너지 아이겐 펑션 특정한 거에 대해서 이것만 성립하면 오퍼레이트 릴레이션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임의의 함수는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이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도 성립하죠. 다시 말하면 임의의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죠. 임의의 웨이브 펑션에 성립하면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아이덴티컬리 0이에요. 다시 말하면 투 파티클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해밀토니안이 두 개의 파티클을 익스체인지하는 오퍼레이터랑 커뮤트하면 돼요. 이게 투 파티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아이덴티컬 파티클 시스템이다 하는 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두 개의 입자인 경우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개, n개, 일반적으로 n개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